요 토지를 을에게 지금 정여하겠다,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의 머리는 정여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정여하겠다고 표시를 했다. 그러면 요 의사를 우리는 진이라고 합니다. 진이. 또 진이하고 혹시 같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말로? 까먹었지? 내심적 효과 의사라 합니다. 우리 판례가 조금 어려운 게 단어를 좀 어렵게 쓴다 그 말이에요. 진이,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의사대로 해석을 하라, 이거를 자연적 해석, 표시된 대로 하라, 규범적 해석, 이렇게 불러요. 자,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없으면 자연적 해석, 상대방이 있으면 규범적 해석. 여기는 상대방이 있죠. 그럼 표시된 대로 규범적 해석해라, 그 말은 두 사람의 마음에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껍데기, 계약서를 위주로 해석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실제 사회에서는 99%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규범적 해석을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규범적 해석에서 요 또 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이거를 표시상의 효과 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시된 대로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해석하는 것을 규범적 해석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단어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원래 상대방이 있으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있어도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이제 별 4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게. 자, 상대방이 있어도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 3가지거든요. 갑의 의사와 을의 의사가 완전히 X 토지로 일치가 됐어. 그럼 Y 토지로 잘못 표시해도 X 토지로 일치가 됐다면 의사대로 X 토지의 매매가 성립한다. 여기 들어보셨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 요렇게. 그 다음 두 번째, 표의자의 의사를 상대방이 이미 알았다. 이것도 일치된 거하고 같이 취급합니다. 세 번째, 표의자의 의사를 알 수 있었다. 요 3가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차라리 오표시 무효 원칙 사례 문제가 더 쉬워요. 요게 더 어렵다고. 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것은 총 4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없다, 상대방이 있어도 의사가 일치한다, 표의자의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다, 표의자의 의사를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 총 4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24번에 1번은 자, 객관적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그 말은 결국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것으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자연적 해석에 따른 것이다. 맞죠? 자, 3번에 이의가 생겼을 때는 일방 당사자의 해석에 따른다는 계약서상의 조항은 법원의 해석권을 구속한다. 그러니까 법원의 해석을 막는다, 당사자 해석대로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자, 5번 퍼뜩 한번 읽어보세요. 5번 중요한 판례를 그랬습니다. 판례 특강할 때. 자, 이게 잠시만 보셔도 쉬워. 자, A라는 사람이 B의 이름으로 C라는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계약서에는 B가 올라가는데 계약은 A가 했단 말이야. 그러면 A를 행위자, B를 명의자 이렇게 불러요. 그럼 법적으로 임차인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임대인은 이 사람 맞죠? 그럼 계약한 사람은 A인데 계약서에는 B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임차인은 누굴까 했을 때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누구의 의사? 행위자,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서. 만약에 의사가 일치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불일치해, 불일치. 자, 불일치하면 핵심이 제3자 입장에서 결정한다가 아니고 상대방 C의 입장에서 결정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불일치하면은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일치한다면 일치된 의사대로 확정하면 된다. 그럼 5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일치 안 할 때가 중요하다고. 일치 안 할 때. 그럼 거기 일치 안 할 때는 4, 5번에 해설에 나와 있네요. 자, 4, 5번의 셋째 줄 끝에 보세요.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말은 불일치했다 그 말이죠. 불일치했을 때는 그죠? 상대방이, 기준이 상대방이라고. C.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해서 결정해야 된다. 상대방 대신에 제3자를 집어넣으면 틀렸다 그 말이에요. 자, 25번 볼까요? 1번. 자, 당사자의 의사를 상대방이 알아버렸네. 여기 보세요. 표의자 갑의 의사를 상대방이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의사대로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맞죠?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자연적 해석은 의사대로 하는 것인데 의사대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는 총 몇 개라고? 4개. 상대방이 없을 때 상대방이 있어도 요 3가지에 해당되면은 의사대로 자연적 해석을 한다. 자, 그러면 1번은 표의자의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다 돼 있으니까 상대방이 있지만 의사대로 자연적 해석을 한다.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의사대로, 진의대로, 내심적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여기는 뭐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 의사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와 같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규범적 해석이야. 그러니 1번은 틀렸단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갑의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다 돼 있죠? 그러면 갑의 의사를 알았으니까 갑의 의사와 을의 의사가 일치하는 거나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때는 의사대로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의사대로. 그럼 이 의사를 어려운 말로 뭐라 했다고? 내심적 효과 의사를 해석해야지 표시상 효과 의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럼 표시상 효과 의사는 다른 말로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된 효과 의사, 그게 아니라고. 내심적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럼 1번은 맞다 틀리다? 틀렸다. 자, 이번은 5표시무의 원칙이네요. 자, X 토지로 합의했다. 그 말은 X 토지로 의사가 일치했으나 착각하여 표시는 Y 토지로 했다. 이때는 일치된 의사대로 X 토지의 매매가 성립한다.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이 맞네요. 3번은 쉬워요. 자,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해서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했습니다. 자, 상대방이 대리인을 그 기호로 한번 해볼게요. 상대방은 C 쓰시고 대리는 B 쓰시고 본인은 A 쓰시고. 그래서 A가 대리인 B를 통해서 C와 계약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당사자가 누구예요? 대리인입니까? 본인입니까? 본인이지. 본인 당사자가. 대리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리권의 존부 문제와 무관하게 본인이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맞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은 무슨 말이냐? 4번은 옆에 한번 써보세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당사자의 의사, 그 다음에 관습, 그 다음에 임의 규정, 요런 순으로 해석 기준을 삼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참조하는 게 뭐라고? 당사자 의사가 뭐냐? 근데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관습으로 처리, 관습이 없다면 임의 규정으로 처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1등, 2등, 3등 이렇게. 자, 그러면 4번에 읽어보시면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명확한 의사가 1순위예요. 의사대로 해석을 합니다. 의사대로. 그래서 4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는 의사를 우선하여 법률의 내용을 확정한다. 이래야 맞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사실인 관습이 임의 규정에 우선하여 내용을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래 된단 말이에요. 1등이 뭐라고? 의사. 2등이 관습. 3등이 임의법규. 자, 5번에는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것도 뭐 맨날 나오는 건데. 자, 여기 봅시다.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갑이 주인입니다. 을이 임차인이야. 근데 임차인이 바닥 권리금을 줬습니다. 바닥 권리금이 뭐예요? 최초로 주는 거 있잖아요. 최초로, 그죠? 근데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특약을 했단 말이야. 무슨 특약을 했느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특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라고 했다고? 모든 권리금을 인정하겠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서 을하고 갑 사이에 재판이 붙었단 말이에요. 을이 갑 보고 권리금 돌려주시오. 이랬어. 갑은 무슨 소리 하면서 안 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이게 이제 특약이 요거로 돼 있기 때문에 을은 내가 권리금 받을 권리가 있다. 갑은 무슨 소리 이렇게 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갑이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하겠다 하더라도 갑이 받은 권리금을 반환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대신에 을이 제3자 을다시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갑이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요렇게. 아시겠나요? 자, 갑이 권리금을 내줘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을이 제3자한테 장사를 넘기고 권리금 받아도 갑이 용인하겠다, 허용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 준다고. 오케이? 그럼 5번은 맞다 틀리다.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으로 볼 수 없다. 이래 맞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3번만 올래요. 그죠? 자, 뒤로 넘겨보시고, 오표시무의 원칙. 오표시무의 원칙 너무 쉽다. 여기 보세요. 뭐 할 게 없어. 자, X 토지하고 Y 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하고 을이, 그죠? X 토지로 매매하기로 의사가 일치했으나 계약서에는 Y 토지로 표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을 앞으로 Y 토지가 등기됐겠죠? 계약서대로. 그죠? 그럼 을은 병한테 Y 토지를 팔아묻겠지. Y 등기.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상대방이 있지만 갑과 을의 의사가 X 토지로 매매하기로 의사가 일치했죠. 그러면 의사대로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연적 해석을 하라. 표시된 대로 하라, 의사대로 하라, 의사대로. 그럼 의사대로 하니까
X 토지의 매매가 성립하고 Y 토지는 성립하지 않고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뭐라느냐? Y 토지로 잘못 표시해도 갑과 을이 원하는 대로 X 토지의 매매가 성립되니까 피해가 없다. O 표시해도 피해가 없다. 뭐라고? O 표시 무예의 원칙.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X 토지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X 토지는 매매가 성립되었죠. 그럼 을이 갑에게 X 토지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끝이야. 자, Y 토지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Y 토지는 잘 보세요. 매매가 없잖아요. 그런데 등기됐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 대상입니다. 자, Y 토지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오케이? 예. 그럼 이 사람은 권리자입니까? 무권리자입니까? 무권리자. 그럼 병이라는 사람은 권리 없는 자한테 돈 주고 샀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Y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물어봐. 자,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그냥 수학이야, 수학. 맨 나중에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앞 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자, 앞 사람이 권리자 같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합니다. 그걸 선계 취득이랍니다. 그런데 앞 사람이 권리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돈 주고 샀어. 이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이때는 뭘 가지고? 뭘 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의 핵심은 권리 없는 자로부터 샀을 때 권리를 취득하냐. 이게 핵심이에요, 항상. 이거는 민법 전역에서 똑같다니까, 똑같아, 논리가. 자, 이때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취득, 없으면 불취득. 한번 해봐라, 제발하고. 해놨죠, 밑에. 한 번 더 오랜만에. OMG 써놨고. OMG가 뭔지 알죠? 오마이갓. 제발. 이런 뜻입니다, 제발. 권리 있는 자로부터 넘겨받았다. 무조건 취득.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았다. 제3자 보호경이 있으면 취득, 없으면 불취득. 그럼 제3자 보호경이 있을까요? 없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99.9%는 없다고. 자, 제3자 보호경이 있는 거 또 해보자.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해제, 명의신탁.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래, 여기는 아무 때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3자 보호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을 못해요. 자, 취득을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Y 토지는 갑이 소유자입니다. 맞죠? 그러니 말소, 갑으로 회복 이렇게 된다. 자, X 토지는 을이 갑에게 X 토지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Y 토지는 말소, 갑으로 회복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곁다리로 나오는 게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요거 하나 더 물어. 요거 딱 물어. 자, 첫째 질문. Y 토지는 착오 취소가 될까요? 안 되지. 우리가 취소가 되려 하면은 매매가 성립이 돼야 돼. 매매가 있어야 취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매매 있습니까? 없잖아요. 취소 대상 자체가 없어. 그래서 Y 토지는 착오로 취소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렸습니다. 자, 그럼 자, X 토지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착오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잘못 매매했다. 이게 착오 아닙니까? 지금 X 토지의 매매가 성립됐는데 이게 잘못 매매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의사대로 X 토지의 매매가 성립됐단 말이야. 내 의사와 달리 Y 토지에 잘못 성립된 것을 착오랍니다. 그래서 항상 자연적 해석에서 의사대로 해석할 때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는데 무슨 착오가 있습니까? 그래서 Y 토지는 취소 대상이 없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고 X 토지는 취소 대상은 있는데 착오가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어른 갑에 대해서 착오로 취소할 때 착오 취소는 무조건 틀린 소리다. 이 말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비진이 표시 보겠습니다. 비진이 표시. 자, 비진이 표시도 딱 기초가 확실히 잡혀 있어야 된다.
자, 107조. 심심한데 옆에 한번 써봐라, 제발하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지금 정열을 했습니다. 을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근데 갑의 머리를 분석해 보니까 정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여하겠다고 표시했다. 그걸 알고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고 했다.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죠. 그걸 알고 했다. 이거를 비진의 표시 이렇게 불러요. 비진의 표시. 만약에 그럼 모르고 하면 어떻게 될까? 모르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모르고 했다. 이걸 착오라고 합니다. 착오. 이렇게. 자, 그래서 정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걸 알고 정여하겠다고 표시했다. 이걸 뭐라고? 비진의 표시. 퇴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걸 알고 퇴직서를 제출했다. 그걸 뭐라고? 비진의 표시.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정여라는 비진의 표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의가 없는데도 진의가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의가 무슨 말이냐? 첫째 일이 되겠죠. 진의가 뭐냐? 의사. 뭐라고? 의사. 진의는 의사가 아니고 의사. 의사 또는 생각. 따라서 뭘 바라는 희망이 아닙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비진의 표시는 의사가 없는 표시, 생각이 없는 표시지 희망하지 않은 표시 그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진의. 우선 기억하시고, 그런 비진의 표시는 아무 소리 없으면 표시된 대로 유효입니다. 유효. 그럼 유효이면은 을은 권리를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하죠. 이렇게 한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비진의 표시가 무효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을은 권리를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뭐든지 기본기가 잘 돼 있고 잔챙이를 딱 몇 개 알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핵심이. 핵심은 이거예요. 비진의 표시. 그럼 언제 무효입니까? 자, 갑에게 진의가 없다는 것을 상대방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이 말은 거꾸로 하면은 그러면 유효일 때는 뭐란 말입니까? 몰랐다 이 말이죠. 엔더 또 뭐가 없어야 된다? 과실이 없어야 된다. 얼마나 쉽습니까? 반대로 딱 하면 되는데. 그래서 비진의 표시는 을이 선의무과실이면 유효 권리자,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면 무효 무권리자 이리 되잖아요. 그죠? 쉬워서 미치겠지? 할 게 없어요. 요게 딱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이래 해놓고 잔챙이가 몇 개 딱 나와. 자, 그러면 제3자가 또 나오겠죠. 자, 을로부터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다시 넘겨받았어. 제3자야. 자, 그러면 제3자는 숨도 안 쉬고 어떻게 나누라? 선의 악의로 나누 뻔하단 말, 뻔하다고.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을 거잖아요. 그럼 항상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저한테 강의를 듣고 딱 처음 들었는데, 뭔가 공식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 사람 무조건 합격이다. 미안하지만. 왜? 제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서 외우지 말라는 이유가, 물론 외워야 될 게 있기는 있어요. 그게 합격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거 해봐야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 나머지는 전부 다 원리, 구조, 가벌 간의 관계, 이걸 알아야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냐는 을에게 달려있단 말이야. 맞죠? 만약에 선의무과실이야, 유효야, 권리자야.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다. 어떨까요? 무조건 취득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권리 없는 자로부터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야, 무효야. 그럼 무권리자죠?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으면 뭐라 했습니까?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취득, 없으면 불취득. 그럼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단 말이야. 비진이 표시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의자는 취득하고 악의자는 불취득하고 이렇게 끝난다. 이게 90%다. 비진이 표시. 재미가 없다. 할 게 없고. 이제 하나 더 하면 잔챙이를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비진이 표시가 유효냐 무효냐 이리 됐죠. 그럼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괜찮다. 그럼 되지 말고 토지를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무효가 돼야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을입니까? 갑입니까? 갑이지. 그래서 무효 주장은 표의자 갑이 함으로 무효 요건인 을의 악의 또는 과실도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갑이 입증해야 된다고. 그거 나온다니까 분명히. 자, 을 스스로 선의무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어요. 갑 쪽에서 을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서 무효를 주장해서 토지를 찾아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럼 갑을 뭐라 할까요? 악의 과실은 갑이 지금 입증해야 된다. 요래 돼 있잖아요. 갑을 뭐라고? 표의자 또는 무효 주장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표의자 또는 무효 주장자가 을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서 토지를 찾아간다. 그런 얘기. 자, 1번에 한번 봅시다. 진의가 무슨 뜻이냐? 진의는 희망이라 했습니까? 생각이라 했습니까? 생각. 맞네요. 1번은. 2번에는 강박의 동그라미. 자, 표의자가 비록 강박을 당했지만은, 그죠?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본심에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죠? 정여를 희망했습니까? 희망은 안 했습니까? 안 했죠. 희망은 안 했지만, 협박 때문에 후환이 두려워서 정여할 생각으로 정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은 있죠. 그럼 의사는 있죠. 진의는 있죠. 그럼 비진이다. 진정한 의사표시다. 진정한 의사표시.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고 진정한 의사표시다. 자, 3번에 사용자 지시 핵심이죠. 사용자 지시. 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비진의 표시가 맞아요. 그러면, 그죠? 비진의 표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걸 물었잖아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비진의 표시는 맞잖아요. 그러면 그 비진의 표시가 여보세요. 유효냐? 무효냐? 진의가 없음을 회사 측에서 알았다면 무효, 몰랐다면 유효. 이래 되잖아요. 맞죠? 그럼 회사에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지. 사용자가 회사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퇴직서를 제출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근로자에게 퇴직의 의사 진의가 없다는 것을 사용자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사용자가 지시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자의 비진의 표시, 그거를 사용자가 알았기 때문에 비진의 표시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럼 3번은 뭐라고 해야 된다?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 해놓고 and 무효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놔란 말이에요. 자, 4번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따라서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맞네요. 자, 비진의 표시는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자, 여기 보세요. 한 번 더.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알았다. 이걸 허위 표시라 합니다. 뭐라고? 허위 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알았다. 허위 표시. 몰랐다. 착오. 그러면 요 아는 것도 감만 알았다. 이거를 비진의 표시랍니다. 허위 표시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감만 알았다. 비진의 표시. 갑도 알았고 을도 알았고 짰다. 이거를 통정허위 표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 기초가 잘 돼 있어야 쉬워 뭐든지. 자, 불일치를 알았다. 허위 표시 몰랐다. 차고.
허위 표시는 값만 알았다, 비진이 표시. 둘 다 알았다, 통정의 표시. 이렇게. 자, 2번 보실까요? 자, 비진이 표시 무효는 상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상대방이 선의무과실, 과실이 없다. 선의무과실. 여기 보세요. 자,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유효, 악의 또는 과실이면은 무효. 됐죠? 그래서 2번은 맞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에 하나여 유효하다. 맞잖아. 자, 3번에는 잘 보세요.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희망은 안 했지만은 생각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생각이 있으니까 진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비진이다, 진이다. 진의.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즉 진정한 의사표시다. 맞네요. 자, 4번은 좀 표시하세요. 별표. 좀 어렵습니다. 4번하고 쭉 넘어가서 36페이지 위에 3번에 2번 표시했습니까? 자, 한 번만 요거 얘기합니다. 판례 시간에 강조를 했는데, 자, 판례 특강 시간에 이걸 무슨 사건이라 했더라? 기억이 안 나나? 신용불량 사건. 신용불량자. 자, A라는 사람이 신용불량자고 B는 무균질의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신용불량자는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균질의 B의 이름을 빌려서 C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약정. 요 판례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에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판례를 그 전에 해가지고 처리했는데, 뭐 판례 들으는 만화 같네요. 이래서 하면 골치 아프다, 그죠? 한 번 더 들으면 확실히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요 사람은 명의 차용자, 요 사람은 명의 대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이름으로 빌려도 좋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럼 주인공이 B라고. B는 갚을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빌려도 좋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럼 의사도 있고 또 B의 이름으로 서명날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표시도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입니까? 일치합니까? 일치하죠. 그럼 이거는 비진입니까? 진정한 의사표시입니까? 진정한 의사표시라고. 그래서 대출약정은 진정한 의사표시로서 유효이기 때문에 B가 갚아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은행에서 저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 이래 나와도 속지 마라.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된다고. 근데 은행에서 뭐라고 했느냐? 아, 양해했다. 이렇게 나왔어. 용인했다. 이렇게 나왔어. 요렇게 나오면은 헷가닥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하고 양해는 전혀 다릅니다. 알고 있다고 하면 저런 사실을 인식한다고 말이고, 양해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런 뜻이에요. 양해, 용인. 그러면 은행에서 양해하거나 용인을 해버리면 B는 갚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취급돼 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알고 했습니다. 허위 표시 맞죠? 그리고 서로 짜고 했다고 봅니다. 이때는 뭐로 바뀐다고? 통정 허위 표시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출 약정은 무효가 된다. 그러면 이름이 올라간 B는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실제로 빌린 A가 갚아야 한다.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용불량 사건이 나오면 눈을 부라리고 뭐만 찾으면 된단 말입니까? 요거만 찾으면 끝이다 말이죠. 요게 안 나타나면은 진정한 의사표시로서 유효, B가
갚는다. 요게 나타나면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 그땐 B는 갚지 않고 실제로 빌린 A가 갚는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에 4번 봅시다. 똑같습니다. 학교 법인이 학교에서 빌리는데 교직원 명의로 빌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름은 교직원, 실제로는 학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교직원이 갚아야 되느냐, 책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원칙은 있다. 왜? 이때는 진정한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진정한 의사표시. 자, 4번을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양해나 용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양해나 용인이 없기 때문에, 그죠? 교직원 이름으로 계약서를 제출해도 유효다. 따라서 명의 대여자 교직원은 주 채무로서 책임이 있다. 갚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직원이 여기서 누굽니까? 여기서 교직원이 B 아닙니까? 이렇게. 요 대체를 시키면 되잖아. 이렇게. 여기는 뭐요? A는 뭐요? 학교 법인이고, 이렇게. 똑같잖아요. 일종의 신용불량 사건하고 같다고. 자, 동그라미 5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공무원이 등장했어요. 자, 이 이제 비진이 표시 107조 있잖아요. 이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사인의 공법 행위에는 적용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사인의 공법 행위가 대표적으로 공무원이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 이야기예요. 공무원이. 근로자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의 공법 행위에는 107조가 적용이 안 된다. 그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도 출제가 되지만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 뭐냐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공법 행위는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은, 그죠? 선악에 따라서 유효 무효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응? 그럼 여기는 공무원이 비진이 표시를 하면은 선악에 상관없이 항상 유효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했나요? 우리가 공무원이 아니면 상대방이 선이면은 유효, 악이면은 무효 이래 됐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담당 국장이 공무원 상관이 알았냐 몰랐냐 이걸 안 따진다고. 항상 유효, 항상 잘린다고. 그럼 오는 맞다 틀리다. 틀렸죠. 항상 유효다. 이래가야 맞단 말이야. 항상 유효다. 띄로 넘겨보시고. 1번은 맞네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비진이 표시는 무효다. 맞고. 자, 2번이 내나 신용불량 사건이죠. 자,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 B입니다. 저기서 B. 자, 명의를 빌려준 자는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 의사도 있고 사인도 했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죠. 그러면 비진이다, 진이다, 진이. 그래서 그 의사표시는 진정한 의사표시다.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에 보시면 상대방이 알았다. 누가 입증합니까? 아까 요거 했네. 자, 상대방이 진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무효. 그러면 반환. 그럼 요거는 누가 입증한다고? 갑이 입증한다고. 갑을 뭘 한다고? 무효 주장자 또는 표의자. 그래서 3번은 맞네. 자, 4번은 했고요. 5번도 했네요. 자,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 행위에는 비진이 표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할 게 없어. 4번에 1번. 자, 1번은 잘 보시면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로 되어 있죠. 자, 사직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사직할 생각이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아니잖아요.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사직의 의사가 있다 없다? 있어. 그럼 진이다 비진이다? 진이다.
그래서 진정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그래 맞죠. 1번은 X. 자, 이번에 상대방이 표의자에게 진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비진위 표시는 뭐로 갑니까? 무효로 간다. 근데 취소할 수 있다. 그 옆에 써놔. 니 돌았네. 이래서 나라. 아무 때나 뭐 취소는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강박 차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여기는 무효다. 이래 해야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3번에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 자, 대리권 남용이 동그라미 치시고. 자, 대리권 남용은 옆에 써놓으세요. 대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리권이 남용이 됐지만 대리권이 있습니다. 대리권이 없다 있다? 있어. 그래서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대리권을 남용해도 유효이다. 그게 원칙이야. 그러나 남용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무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다. 그거는 비진위 표시 단서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그 말하고 같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가백에 진위가 없음을 상대방이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이다. 대리권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는 107조를 유추 적용하여 처리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3번도 틀렸죠.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자, 4번에도 좀 중요합니다. 4번. 강행법규의 계약이 위반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비진위 표시가 유효냐 무효냐 이거의 대전제는 이 정여라는 계약 자체가 원래는 유효야. 무효 사유가 없어.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는 유효야. 원래는 유효인데, 그죠? 그게 진위 없이 했기 때문에 유효, 무효로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정여라는 것을 진정으로 했다면 뭐라고? 유효입니다, 원래. 유효인데, 정여의 의사 없이 했을 때를 비진위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진위 표시의 원리는 원래 계약 자체는 하자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정여라는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이야. 또는 강행법규에 위반해 버렸어. 그러면 애초부터 무효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서 유무효로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져요. 애초부터 무효인데. 그래서 이 계약 자체가 애초부터 강행법규에 위반해서 무효가 돼 버리면 비진위 표시 규정 자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 왜? 그걸로 무효로 끝나버린다고. 자, 그 이야기가 몇 번입니까? 4번에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진위 아닌 의사표시 규정은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이러면 너무 쉽고 그 단독행위 앞에다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도 적용된다. 이래 해야 좋은 지문이라고. 자, 그래서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있냐 상대방이 없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것이 통정허위 표시하고 차이입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방이 없으면 적용됩니까? 안 되죠. 통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8조 통정허위 표시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지만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된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이 오른쪽에 5번이 가장 기초를 물은 것이네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5번에 읽어보니까 비진위 표시 맞죠? 정여의 의사 없이 정여하겠다고 했고 잊었는 길을 맞춰줬잖아요. 그죠? 자, 비진위 표시는 아무 소리 없으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 1번은 X. 자, 이번에
을이 선이라면은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습니까? 선이 무과실이 돼야지. 여기 보세요. 자, 을이 선이 무과실이 돼야 유효 권리를 취득한다. 선이 이게만 하면 안 돼. 뭐요? 선이 앤드 무과실. 그래서 2번도 X네. 자, 3번. 을이 선이 무과실이네. 앞으로 보세요. 자,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권리자죠.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죠. 선악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무조건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맞네요. 그죠? 정답이고. 자, 4번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지. 갑이 을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4번도 X. 자, 을이 선인데 과실이 있네요. 여기 보세요. 쉬워. 자, 을이 선의인데 과실이 있다 그랬잖아요. 선의 앤드 무과실이 돼야 권리자가 되거든. 맞죠? 그럼 선의인데 과실이 있으면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가 되지. 선의 및 무과실이 돼야 유효란 말이야. 근데 선의인데 과실이 있다 했으니까 무효야. 그럼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을 때는 제3자 보기 중에 있으면 취득, 없으면 불취득. 그러면 선의는 취득, 악의는 불취득. 이래 되잖아요. 자, 5번 맞습니까? 틀렸지. 자, 을이 선의인데 과실이 있다 되기 때문에 을은 무권리자. 무권리자 을로부터 병이 넘겨받았기 때문에 병은 선의이면은 취득, 악이면 불취득. 이래 맞잖아요. 제가 볼 때는 5번이 제일 좋습니다. 문제가. 왜? 비진이 표시의 기본기를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통정의 표시는 그림만 좀 그려놓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통정. 자, 그림을 좀 따라 좀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 하나가 있으면 끝입니다. 끝. 할 것도 없어. 어떤 학생은 저보고 자꾸 선생님 그 뭐 할 것도 없다. 너무 쉽다. 이래서 하지 마라. 어려워 죽겠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다음부터 바꿀게. 다음부터. 그래 바꿀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 아이고 이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포기하세요. 이리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지. 그 사람이 거꾸로 한번 해보면은 그 사람의 의도가 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뭐 별거 아니라고 해서 진짜 별거 아니라고 해서 그렇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08조. 자, A라는 사람이 딱 등장인물이 들어와야 돼. 갑한테 돈을 빌려줬어. 근데 갑이 안 갚아요. 그래서 A가 판결을 받아가지고 갑의 토지에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갑은 이 재산을 을하고 짜고 빼돌립니다.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진짜 매매했다, 가짜 매매했다, 가짜 매매. 가짜 매매를 해가지고 넘겨줬습니다. 진짜 쏘인 것처럼 해서 돈도 받아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매매는 서로 짜고 허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죠? 이거를 뭐라 할까요? 통정허위 표시. 앞으로 앞에 가장이란 말이 들어오면 전부 다 통정허위 표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통정허위 표시는 108조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이렇게. 우선. 그럼 무효이면은, 그죠? 여기는 우선 첫째, 746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토지를 찾아올 수 있고, 을도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1억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서로. 자, 이게 만약에 746조가 적용이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불법 원인으로 급여했기 때문에 서로 반환 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746조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요게 무효가 되면은 서로 부당이득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갑은 토지 반환 청구, 을은 1억 반환 청구. 이걸 뭐라 한다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렇게. 자, 그 다음에 406조가 적용이 될까요? 요거는 적용이 됩니다.
자, 406조가 뭘까? 채권자 취소입니다. 자, 아까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가 안 된다 그랬죠? 여기는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채무자 갑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은 A의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고? 사회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채권은 금전 채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사회 행위인 가장매매를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 이거를 뭘 한다고? 채권자 취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결론은 불법 원행 급여는 적용되지 않지만 406조 채권자 취소는 된다. 채권자 취소는 두 군데밖에 안 나오잖아요. 어디에? 이중매매에서는 안 된다. 여기는 된다. 이중매매는 침해된 게 소유권 이전 채권. 그래서 안 돼. 여기는 침해된 게 금전 채권. 그래서 돼. 간단하게. 그렇게. 자, 그 다음. 을이란 사람이 말소해가지고 돌려주기 전에 병한테 넘겨버렸습니다. 병을 뭐라 하지요? 제3자라고 하지요. 제3자는 숨을 쉬지 마라. 쉬지 마라. 무조건 뭐요? 선악으로 나눠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기본 틀이야, 기본 틀.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무효죠? 그러면 비진이 표시는 아까 유효, 무효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가장매매는 무조건 뭐요? 무효야. 그럼 무효이면 을이 권리를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무권리자가 돼버린다고 이렇게.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리자로부터 넘겨받으면 무조건 취득.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으면 또 시작이다. 제3자 보호규정이 있으면 취득, 없으면 무취득. 그럼 여기는 제3자 보호규정이 있죠.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의의 병은 취득 못하고 이래 됩니다. 그리고 선의는 추정됩니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고. 따라서 병이 스스로 선의를 입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돼요.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갑을 뭐랍니까? 다른 말로 무효주장자. 갑을 뭐라고? 무효주장. 이 무효를 주장해서 찾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무효주장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는 암기입니다. 암기.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10명, 해당하는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이렇게. 근데 올해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10명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안 풀 겁니다. 확률이 10% 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3명 정도는 그래도 외우고 가세요. 제3자에 해당하는 사람 3사람, 파산관제인, 보증인, 채권을 가압류한 자. 딱 정확하게. 해당하지 않는 사람 10명, 해당하는 사람 수천 명. 수천 명 중에서 요 3명은 지문에 굉장히 자주 넣습니다. 뭐라고? 파산관제인, 보증인, 채권을 가압류한 자. 그렇게. 그리고 제3자로서 보호가 되려면 통정허위 표시 이후에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뭐라고? 이후에. 그래서 여기는 4월 1일 날 매매했단 말이에요. 이래 돼야 병이 제3자이지. 만약에 요 토지에 A-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해버렸어. 가등기. 2월 1일 날. 그러면 요 A-도 토지와 이해관계는 맺었지만 통정허위 표시 이전에 맺었죠. 이런 사람은 절대 제3자로서 보호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3자로 보호되려면 뭐라고? 통정허위 표시 이후에 이해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후라는 말은 통정허위 표시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된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요게 답니다. 다 할 것도 없어. 재미도 없고. 자, 조금만 쉬었다 갈까요? 저리 좋아.